한해 뿌리야 미래다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다만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방향성을 찾고 미래의 비전을 조망하는데 역사 공부의 의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나는 진정한 한국인인가? 그대는 한국 문화의 혼을 지니고 있는가? 오늘 자신을 되돌아보자.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역사 문화의 근원을 숨기째 잃어버린다. 저 중앙아시아 대륙에서 처음 열린 나라 한국에서 출발해 배달 단군조선을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까지 건강 9천년 역사 문화의 원주인인 한민족의 현실은 지금 어떠한가? 나라는 분단되어 핵전쟁의 위기로 치닫는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수습해야 할 정치 리더십은 실종됐다. 민생은 도탄에 빠져 아우성이다. 질곡의 삶, 우리의 혼은 깊어만간다. 지금 공부하는 역사 전쟁 중이다. 한국, 일본, 중국, 동북아, 삼국은 문화주권 진탈전, 즉 역사 전쟁에 거세게 휘말려들고 있다. 수천 년에 거쳐 중국과 일본은 동북아 역사, 특히 한민족의 뿌리 역사를 송두리째 지워버리고 근세의 역사까지도 온통 중화사관, 식민사관으로 무참히 날조 왜곡해놓았다. 이로 인해 세계인은 물론 한국인조차도 웅대한 이 뿌리 역사를 까맣게 모른다. 황금시대를 열었던 소중한 원형문화, 대자연과 하나 되어 살았던 위대한 신묘의 영성문화도 다 잊혀졌다. 오늘의 한민족은 오히려 자신의 뿌리 역사를 신화로 치부하며 원형문화와 진정한 역사 정신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네. 우리 역사를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표현이 좋은데 생선 대가리하고 생선 꼬리만 생선 가게에서 서비스로 주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다. 알맹이가 없고 배우면 배울수록 자긍심을 느끼고 용기가 나고 조상이 자랑스럽고 그런 역사가 아니라 내 조상이 부끄럽고 자아를 이렇게 혐오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배워하게 됐다. 최근에 제가 그 보령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 보령에 이제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여기가 보면 선사실이다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 보면 고조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반만년에 유구한 역사 면적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반만년 중에 실제적으로 한 뭐 3,000년 정도는 거의 취급을 안 합니다. 그냥 공백 상태입니다. 공백 상태.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이런 역사를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어느 이런 우리나라의 역사 현실에 붕괴를 하는 그런 학자들이 여러 책이 나오는데 한국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수년 전에 이제 나왔었는데 저도 이 책을 처음에 볼 때 굉장히 쇼킹했거든요. 보통 역사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는데 이 책의 저자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지금 알맹이가 없는 이 역사는 죽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그러면서 서두에 이 책에 있는 그 한 내용 본문을 제가 실어봤는데 왜 그러냐면 역사를 왜 공부하냐는 거죠. 여기 보시면 가장 우리 역사를 알맹이를 제거한 그 사관이 바로 일제의 식민사관인데요. 그 식민사관 논란은 단순히 역사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역사가는 그 시대의 세계관을 함축한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젠더, 교육법, 예술 등 사회 전 영역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역사가 아니다. 그래서 한국사의 모든 문제가 다만 이 식민사관에서 비롯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식민사관 오늘도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래서 한국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성립된다. 이렇게 이 저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게 정작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못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땅을 떠나서 사는 우리 교포들은 굉장히 이렇게 역사에 대한 갈급증, 생존의 문제로까지 인식을 합니다. 이분은 그 뉴욕에 있는 한인 봉사센터 한인 회장이신데요. 그 대한사랑에서 그 미주 지역에 강의를 갔다가 이후에 이제 그 인터뷰를 한 겁니다. 잠깐 보시면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 문제인지 좀 느끼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정신문화가 2세들한테 전달이 안 될 때 공통점이 뭘까? 그건 우리는 삶의 미션과 방향이 2세들 다르고 문화 다르지만 공통점, 민족이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족 공통점을 봐야 되겠다. 공통문화로서. 그렇게 볼 때는 한국이 갖고 있는 그 우리 민족의 고유의 가치 문제가 어디 있으며 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밀한 것보다는 하나로 푹 내려올 수 있는 간략한 요약된 역사가 하나 필요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요약된 역사가 하나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실 고대사도 중요하고 왜곡도 풀어야 되겠지만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와 한국 민족이 갖고 있는 그 역사적인 가치와 그 고유한 영역, 우리 민족이 어떠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 엮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한테 매우 필요하게 되는 거죠. 9년 동안 제가 2세를 영입하고 많은 힘을 써서 2세들이 이제 행정을 맡게끔 1세들은 이제 프로그램하고 제가 하루에 1,300명을 6군데 장소에 서비스를 해요. 그러면서 그 행정에 앞으로는 2세들이 나가야 될 2세를 많이 키웠는데 커뮤니티 센터도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2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역사를 아느냐? 한국의 가치가 뭐냐? 한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 2세들한테 생각을 해봤어요. 2세들이 몰라요. 그건 뭘 뜻하냐? 모르니까 못 가르쳐준 거예요. 그럼 이 커뮤니티 센터가 얼마나 하겠느냐? 이것도 제가 하나의 캐치는 생기더라고요. 우리 민족의 그 대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커뮤니티 센터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만들었는데 이 커뮤니티 센터가 왜 못 가겠구나. 이런 전통이 없으면. 와! 진짜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거기서 시발점이 뭐냐면 통사를 쓰는 거지. 네, 그래서 이분이 뒤에 영상까지 보시면 빨리 좀 보내달라고. 돈은 내가 대서 찍을 테니까. 그래서 뭐라 하냐면 지금 1세대, 자기가 1세대잖아요. 이분이 지금 이제 중년에 노년을 향해 가시는 분인데 만약 1세대가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세상을 떠버린다면 정말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2세대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미지는 누구였습니까? 누구 같습니까 이분은? 뭘 향해 날아갈까요 지금? 네, 오늘 이 사관이라는 것은 역사를 보는 어떤 관점이거든요. 어떤 분은 이건 마치 이제 붕어빵 틀과 같다. 그 붕어빵 틀에다가 계속 찍어도 똑같은 붕어빵 나오잖아요. 그렇죠? 역사를 식민사관의 관점에서 보면 계속 그런 관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한사랑에서 얘기하는 관점은 뭐냐? 이 대한사관이다. 오늘 이 대한사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감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제가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기억이거든요. 기억되지 못할 때 그 기억은 누군가에게 왜곡되고 농락당하고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자는 결코 곤란이 있을지언정 쓰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재밌는 영상을 하나 같이 좀 볼까 하는데요. 우리 같이 저하고 같이 강의를 많이 듣던 분들은 많이 보던 영상인데 제목이 나는 누구의 소신대로 살아가는가 이런 영상이거든요. 이거 뭐냐면 앞바에 이렇게 손님들이 이렇게 앉아 대기하고 있고
그 카운터에 있는 여성이 있고요. 다 짰어요. 어떻게 되냐면 삑 소리가 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경험 받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삑 소리 나는 거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 한 명만 보고 그 사람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보게 됩니다. 이걸 본다면 아까 2세대들 역사를 아무것도 모르더라. 왜? 1세대가 모르니까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후손 또 우리 또한 우리 앞길을 간 그런 나의 인생의 선배 그리고 역사를 어떻게 가르쳐줬냐 따라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답습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걸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Stop. Pay 하던 attention. 일을 멈추고 집중하래. 이게 안과예요. Take a look at this crowd waiting room. 안과인데 These people may appear to be waiting for the eye 다 doctor, 짰어요. but they're actually waiting for the first test subject in our hidden camera experiment. And here she is, right on time for her 12 o'clock appointment. Hi, how are you doing? This woman thinks she's here for a free eye exam. Have you been here before? No, it's my first time. What she doesn't know is that everyone else in this room is working for us. Today we're running an experiment on social conformity, and the test starts now. 그냥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커피 마시거나 핸드폰 만지다가 들어가면 되는데 자, 픽소리가 났어요. Did you hear that? 픽소리가 나니까 These people should have been. 시작거든요. 남은 사람들은 다 일어났어요. 표정을 보십시오. 이게 뭐야? 이런 표정. It doesn't take long for our test subject to notice a pattern. Beep means stand up. But why? And if you were in her shoes, what would you do the next time the tone sounds? While you might think you make your decisions all on your own. 뭐냐면 아까 이제 뭐라고 멘트하냐 우리는 일상에서 모든 선택을 나의 소신대로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집단 압력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게 된다. When it comes to peer pressure, all too often, your brain is just following the crowd. 여러분 이제 지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연 저 여성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나는 안 일어날 것 같다는 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저분 가실 때 회원 이름 좀. Simply because everyone else is. You might be thinking you'd never go along with this. Or would you? After just 3 beats, and without knowing why she's doing it, this woman is now conforming perfectly to the 이게 바로 group. 집단 동조 현상이라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But 거예요. what happens if we take the grip away? Elaine, please.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일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 앞에서 이걸로 계속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혼자 남는 거예요. 과연 혼자 남았을 때는 일어나죠. 이걸 잘 보시죠. 혼자 남았을 때. 자, 이제 혼자 나왔으면 드디어. 자, 혼자 나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나 안 일어난다. 혼자 나왔으니까. 예. 아주 소신 있는 분입니다. 네. 네. Okay, now she's alone. The crowd is gone, and nobody is watching her, except our hidden cameras. What do you think she'll do? 어떻게 하냐? 혼자 이런 데는 She's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 여성이 새로운 역사의 시조가 된 거예요. 맞지? 그냥 그렇게 당분은 신하다, 뭐 고마워 호랑이가 또 이걸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배우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거를 이렇게 그런 홍보를 여러 번 해봤는데 애들이 그냥 와서 보고 군대로 그냥 붙여요. 그럼 내가 그러거든. 야야야야,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이라 그러는데 왜 그럴까? 그럼 갑자기 얘가 고조선 붙였다가 스티커를 떼요. 그걸 가서 배달에 붙여요. 여러분 다 그런 과정을 겪으신 거예요. 그때 대부분 그때 받은 거,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좀 직접 본 거, 그 지식, 그 분위기, 의견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조가 되잖아. 이제 그냥 또 아무것도 모르는 후에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자, 어떻게 반응하냐. Now conforming to the rules of the group without them even being there. Now watch what happens when we introduce another outsider who doesn't know the rules. Have a seat and open your circle. Thanks so much. 그럼 뭐라고 되십니까? 다들 그렇게 해서 저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역사 현실을 그냥 방영해주는 그냥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아 이게 우리 현실이구나라는 걸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서울대 어떤 역사학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권위에 의해서 확인도 안 해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Think she'll teach the new guy what to do? We kept the cameras rolling as more unsuspecting patients arrived. And slowly but surely, what began as a random rule for this woman has now become the social norm for everyone in this waiting room. Here to explain what's going on.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식민사관 이게 총알 날아가는 무슨 줄 알았죠? 이 식민사관이 거쳐지지 않잖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 환단고기라는 책은 한 분이 쓴 책이 아니고요. 1910년에 우리나라가 합방이 됐을 때 1911년에 첫 번째 뭐라냐? 일단 나라를 이뤘잖아요. 그럼 나를 다시 광복할 때까지 힘을 길러야죠. 그 구심점이 뭐냐면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때 독립운동가들이 첫 번째 시계를 기른 게 뭐냐면 그나마 남아있던 우리나라 뿌리 역사책을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약 1000년 동안 5분이 쓴 책을 합본을 했어요. 합본을 해서 보니까 옛날 기록이잖아요. 거기에 썼어요. 옛골자, 기록기자. 그러면 우리 역사의 주제가 뭐냐? 여러분 보니까 광명문화라더라고요. 천지, 하늘광명, 땅광명, 이 천지 우주를 깨달아서 그 깨달음으로 나라를 창조하고 문명을 열고 모든 인간 삶에서 그 깨달음에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그때 이 당군세계라는 게 있어요. 당군의 47대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이 당군세계의 서문이 있는데 이건 누가 썼냐면 고려 말에 국무총리를 지냈던 행촌 이암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당군세계 서문이 망고의 명문입니다. 환단고기를 소장하고 계신 분은 꼭 소장을 하셔가지고 한번 느껴보세요. 아니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음대 나와야 노래방 가서 노래 부릅니까? 역사과를 꼭 나와야만 역사의 진실을 알 수 있습니까? 옛날에 JTBC에서 히든싱을 하는 거 보셨죠? 그죠? 옛날에 그 가수들 낙차 나와가지고 알아맞히는 거 있잖아. 그게 끝나고 나온 게 팬텀싱어예요. 팬텀싱어. 오페라 가수 나와가는데 부산에 있는 어느 그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나와서 그 오페라의 유령 있잖아. 아시죠? 오페라의 유령. 제가 이렇게 해드리면 좋은데 갑자기 안 좋은 기억을 남기고 왔기 때문에 막 처음부터 한 4옥탑, 5옥탑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양반이 뭐냐면 악보를 못 보는 사람들. 근데 누구나 왜 지금 그렇잖아요. 누구나 근데 그걸 보면서 뭐냐면 감동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진실은 역사라는 것은 인간 삶의 총합이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보고 기본적인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암호만 있다면 역사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아, 글을 읽어보면 야 이건 진짜 진실이구나. 이거는 뭔가 지금 공격을 당해서 와전돼 있구나. 이걸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그 당군세계 서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그 원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니까 미국 지도가 막선어 사기하고 막급어 사등 하야오 사기 불명즉 사기가 부진하고
사기가 부진즉 국본이 요요 정법이 기니라.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현실을 보면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최근에 그런 이 좌우가 나뉘어진 이런 점은 처음 봤거든요. 그렇죠? 같은 날 동시에 모여가지고 한쪽은 이런 주장을 하고 한쪽은 이런 주장을 하고 완전히 나라가 두동강이 났거든요. 근데 좀 가만히 있으면 좀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아, 왜 객관적 사실 자체를 이렇게 다르게 판단하냐 이거죠. 그게 뭐냐면 나라를 위한 길이 뭐냐? 이 책은 뭐냐면 고려 말에 우리나라가 몽고의 반식민지가 되는 그 상황에서 그 현실을 개탄하면서 미국 지도가 나라를 위한 길이 뭐냐? 막선어 사기하고 뭐뭐보다 급한 것이 없다. 바로 이 사기, 국민들의 이 사기보다 진지하게 돼야 되고 그 국민들의 사기는 어디 나오냐? 그것은 사학에서 온다. 그래서 뭐냐? 역사학이 불명하면 국민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국민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뭐냐면 다 속적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사기가 부진즉 결론이 뭐냐? 국가의 근본이 요의해진다. 그럼 뭡니까? 정치와 법도가 기이해진다. 뭐 요즘에 뭐 검찰 개혁하라, 뭐 요즘에 뭐 나 국회의원 하기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다음에 총선 안 당하겠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결론으로 들어가면 뭐냐? 역사학이 분명하기 때문에. 몸통이 없는 그 생선 대가리 꼬리밖에 안 배워오기 때문에 이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인데 우리나라 이분이 누구냐면 그 창조경제 아주 선두주자로 그 벤처기업에 우리나라 아주 거두셨거든요. 카이스트 교수셨는데 이분이 역사운동에도 함께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 과학자고 경제 경영인이거든요.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 세계 역사상 원조받던 국가가 원조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을 놓고 보면은 한강의 기적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이 올라갔던 데가 1.9%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1.3%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평균 경제 성장의 3배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평균 이하입니다. 지금 새로운 신산업 분야, IoT, 웨어러블, 드론, 모바일 자동차, 이 모든 신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죄송하지만 중국에 뒤져 있습니다. 왜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강의 기적을 만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역사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남들을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우,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성장하는 나라였습니다. 학생들은 정답을 배웠고, 그리고 대학생들은 스펙을 쌓았고, 그리고 모든 직장인들은 월화수목금금금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와 같이 추격자 전략하에서는 중국, 미국, 중국은 빼고 죄송합니다. 미국, 유럽, 일본 이런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를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추격자입니다. 더 이상 추격자 전략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남들을 앞서가야 됩니다. 어떻게 앞서갈 것이냐?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는 무엇으로 보죠? 역사로부터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창조경제라는 얘기 들어오셨잖아요. 그 창조경제의 반대는 뭐냐면 추격경제, 추격경. 그 창조경제는 뭐냐면 자기가 뭔가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때부터 아까 한강의 기적이 이분이 1953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6.25 이후에 그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가 이렇게 변모되는 과정이 이렇게 왔는데 어느 순간 오니까 더 이상 경제가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제는 뭐냐면 남들을 막 어떻게 보냐면 지금까지 뭐냐면 가령 마이크를 만든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 마이크 기술을 배워와가지고 값싼 노동력으로 더 싸게 만들어가지고 판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죠? 근데 뭐냐? 중국이 더 싸게 만들잖아요. 그치?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마이크를 만들었냐면 정말 좋은 마이크. 지금까지는 우리가 상상해봤을 때 진짜 누구나 사고 싶은 마이크를 비싸게 주고라도 팔 수 있는 그런 마이크를 만들면 뭐냐? 그럼 뭐냐?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된다.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위해서는 역사. 그래서 이게 한 벤처 기업인인데 그 역사에 대한 그 학자들 몰라가지고 저도 그 서울에 있을 때 그 광화문 광장 옆에 보면 그 KT 그 강의실 하나 빌려가지고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런 그 유라시아 네트워크 강의를 하셨거든요. 이분 칼럼에도 뭐라고 했냐면 창조 경제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는 새로운 가치의 발굴에 있다. 그 역사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 아까 뭐냐? 식민사관이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뭡니까? 노예로 만들기야 그 역사를 가지고는 발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는 거라면 뭐냐? 싸우는 겁니다. 한인사회도 가면 뭐냐? 먹고 살만한 게 결론은 뭐냐? 싸우는 거예요.